이 창호의 개발의 역사는 이 단열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창문의 단열이 잘 된다고 해서 건축물 자체가 따뜻한 건 아니에요. 창문 프레임을 없애고 싶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 정보 자체를 줄여서 창밖의 이런 풍경 같은 것들을 더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현장을 주로 많이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바로 창호입니다. 창호의 목적부터 그리고 뭐 단열, 구조, 앞으로의 트렌드까지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호는 건축에서 계구부라고 불러요. 계구부가 뭐냐? 사람이 통과하거나 통기가 되거나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구멍이 뚫려 있었겠죠. 그래서 창문은 사실은 태초의 건축부터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했을까요? 채광이 되겠죠. 그리고 환기가 돼야 되겠죠. 필요하면 거기로 뭔가가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겠죠. 그게 커진 게 출입구예요. 예전에는 창문을 막을 만한 재료가 없었겠죠. 그래서 대나무를 엮는다든지 나뭇잎을 엮어서 이렇게 덮개로 구멍을 받는 방식이 창문의 최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를 넘어가면서 현대 건축으로 넘어왔죠. 현대 건축에 3대 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콘크리트, 두 번째는 철, 세 번째는 유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되면서 현대 건축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건축이라는 건축물이 만들어지면서 유리를 창문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창틀을 목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왜냐? 나무는 아주 옛날부터 인가공을 통해서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뭐 패널을 붙이기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무의 구조의 프레임과 그리고 유리가 결합되면서 목창호가 먼저 유통이 돼서 많이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PVC 창호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웬만한 집들은 이제 그 재료로 만들어져 있죠. 하이샷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창호가 개발이 됐고 또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창문의 성능, 즉 단열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축물의 단열이에요. 창문의 단열이 잘 된다고 해서 건축물 자체가 따뜻한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곧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될 텐데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근데 제가 옷을 이렇게 가볍게 입고 이 상태에서 두꺼운 목도리만 했어요. 그럼 내가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목은 따뜻하겠죠. 나머지는 다 춥겠죠. 이 목도리가 바로 창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창호의 성능과 건물의 단열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공부하는 날이니까 건축물의 단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열은 외단열과 내단열로 나뉘는데요. 이 구조체 바깥쪽에 단열을 하는 게 외단열이라 부르고 이 안쪽에 다는 게 내단열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화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겠지만 건물이 까맣게 생겼잖아요. 이 건물이 외단열을 한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체로 형태를 만들고 바깥쪽에다가 단열재를 치부하고 그리고 이제 마감재로서 스토어라고 하는 재를 발라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컨셉슈얼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화공간 사옥의 내부는 다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에요. 그거를 건축가께서 의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떤 단열 공법이 적용되어 있을까요? 바로 내단열입니다.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 안쪽에다가 단열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구조체가 골조를 타설하고 난 이후에 내부에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거기 위에 이제 각상을 대서 하지를 만들고 그 위에 뭐 석고보드가 됐든 타일이 됐든 시장 판넬이 됐든 이런 걸 붙여서 내부를 마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외단열과 내단열 중 어떤 게 더 단열 성능에 우수할까요?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가셔서 한겨울에 돌멩이들이 뭐 강가나 많이 있죠. 돌멩이들을 만져보세요. 돌이라고 하는 이 재료의 물성은 수분을 빨아먹기도 하고 냉기도 흡수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 구조체도 돌이에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겨울이 되면은 냉기와 이런 물기를 딱 붙잡고 있어요. 결론은 외단열을 한 집보다 내단열을 한 집이 더 춥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 옷차림 상태로 밖에 나갈 거예요. 근데 비가 막 엄청 내리고 있어요. 비옷이 제가 하나가 있고 비를 안 맞고 싶은데 이 비옷을 지금 옷 입은 상태에서 바깥에다 껴입는 게 비를 안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비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니트를 내가 다시 입었어요. 그럼 바깥에 나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니트가 다 젖겠죠. 속살은 물이 안 묻겠지만. 그래서 단열은 바깥쪽을 둘러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내고 계시는 집은 이제 건설사가 분양을 할 때 뭐 내단열을 해놨겠죠. 그러면은 창문만 이제 잘 좋은 걸 집어넣으면은 우리 집이 되게 단열 성능이 높아지고 따뜻할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더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 골조, 아파트 구조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구멍이 뻥뻥 뚫려서 이렇게 골조가 타설됩니다. 상식적으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푸집이라고 하는 형틀로 형태를 좀 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액체 형태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얘를 굳혀서 만드는 게 이 콘크리트잖아요. 거푸집을 다 뜯고 나면 이 뚫어놓은 창문이 수직 수평이 잘 맞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다. 잘 안 맞아요. 창호는 수직 수평에 딱 맞춰서 오겠죠. 그럼 얘를 딱 끼우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우레탄 폼이라는 것으로 창호와 콘크리트 사이를 충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 벽체 자체는 뭐 내단열을 잘 해가지고 단열 성능을 확보를 했어요. 창문 자체도 뭐 복층 유리 쓰고 이중창 해가지고 단열 성능을 확인된 걸 시공을 할 거예요. 보틈을 우레탄 폼을 충진을 잘하고 그리고 매뉴얼대로 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 개발하는 기술의 역사는 사실 거의 모든 맥락이 이 단열과의 싸움입니다. 건축의 목적과도 같죠. 건축의 목표는 외기로부터 이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 창호와 이 단열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호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PVC 창호죠. 이 PVC 창호가 개발되고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목창호를 주로 사용했었어요. 나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이 목창호가 재료의 물성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단열 성능은 괜찮았는데 얘가 비 맞고 물 맞고 겨울에 춥고 덥고 막 하다 보니까 잘 썩거나 뒤틀림 때문에 내구성이 좀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뭘까? 오래된 주택이나 빌라들의 창호를 보면 외부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목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PVC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폴리비닐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요 용어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폴리염화 비닐이에요.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이 PVC 창호가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했어요. 가공하기도 쉬웠고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VC 창호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사용됐을까요? 바로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금속 창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전도율이 너무 높아서 단열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완됐던 게 1970, 80년대 뭐 그때쯤에 이 알루미늄 이 프레임 이 바 안에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이 비전도성 재료를 삽입함으로 해서 내구성과 그리고 단열성을 좀 많이 높였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주상복합이나 이런 초고층 빌딩들의 커튼홀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잖아요. 이 프레임들이 알루미늄 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근래에 나온 최근에 나온 창호가 바로 시스템 창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금속이든 뭐 PVC든 얘를 좀 묶어서 혼용해서 쓰는 방식들을 시스템 창호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PVC와 알루미늄을 결합한 시스템 창호도 있고요. 좀 하이엔드 건축에 많이 쓰이죠. 또 금속재와 이 나무를 혼용해서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 이런 거 설계할 때 가끔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바로 PVC 이 베이스 안에 금속재나 이런 자기들의 프로파일 기술을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게 PVC 시스템 창호라 부릅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유통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창호는 어떤 장점 때문에 가격도 좀 비싸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 PVC 창호의 원리 자체가 단열 성능의 한계 때문에 보통은 외벽에다가 어떻게 설치하죠? 이중창을 설치합니다. 창짝이라 부르는 이 창문이 하나, 둘, 뒤쪽에 셋, 네 개가 들어가겠죠. 굉장히 두껍고 이 바가 되게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시스템 창호는 대신에 이런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 픽스 창 하나, 열리는 창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물을 뭐 조망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명확하게 시선을 잘 보이겠죠. 우리 건물만 해도 이런 시스템 창호로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창호의 구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임이라 부르죠. 이걸 이제 창틀이라 부릅니다. 이 창문을 창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창짝 안에 유리가 끼워지는 게 창문의 구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얘가 뭐 지나가려면 레일이나 뭐 금속 부속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창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VC 창호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이 가래떡처럼 쭉 사출 성형을 해가지고 창틀을 만들고
단열로 창짝을 만들어서 유리를 낀 거를 요 하나 있는 거를 단창호라 그러겠죠. 요게 두 개 붙은 게 그냥 이중창호라 부르는 거예요. 유리는 어떤 기능을 목적으로 할까요? 차폐성도 가져야 될 것이고 단열도 돼야 되고 투과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에도 뭐 강화 유리, 로이 유리 등 이런 옵션에 따라서 금액도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이 유리가 하나 있으면 단유리고 두 개 있으면 복층유리고 세 장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삼복층 유리죠. 창가 쪽으로 가셔가지고 라이터를 한번 이렇게 켜보세요. 그러면 라이터의 불빛이 여러 개가 맺힐 겁니다. 그 유리가 많으면 그 개수가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유리가 이 개수가 많으면 단열에 굉장히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겨울에 엄청 비싼 뭐 파카 하나를 입어도 따뜻하긴 한데 실제로 뭐 얇은 옷들을 여러 개 레이어드 하면은 더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리와 유리를 고정을 하고 접합을 해야 되잖아요. 공기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리와 유리를 연결하는 프레임 테두리에 감봉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알루미늄 재료로 감봉을 만들었었고 현재는 TPS라고 하는 약간 검은색 계열의 이 재료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재료는 독일의 쾌멀링이라는 회사에서 2007년도에 LX 하우시스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창호의 감봉으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봉으로 유리와 유리를 기밀하기 전에 이 안에다가 뭐 아르곤가스 이런 것들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호의 개발의 역사는 이 단열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건축가나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창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창문 프레임을 없애고 싶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대한 이 보여지는 시각 정보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이 무화공간 사옥에 보면은 프레임 자체가 아예 노출되지 않는 창문들이 있어요. 그 창문들은 이제 공사할 때부터 이 골조에다가 심은 그런 방식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니멀하게 만드는 게 전후 공정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듭니다.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 방식을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나마 좀 프레임이 얇은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이게 가격도 비싸고 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층수가 높으면 또 양쪽에서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PVC 창호를 사용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거죠.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LX 하우시스에서 이런 PVC 창호인데 좀 시각 정보가 줄어든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적용도 해보고 테스트도 몇 번 해봤는데 괜찮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LX 하우시스가 창호 제품의 전체 이름을 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이 베젤리스라고 하는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호의 구조를 굉장히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 밖이 보여지는 이 뷰를 극대화한 게 장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바라봤을 때 프레임이 가고 그리고 창짝이라 부르죠. 창문의 프레임이 한 번 더 들죠. 그럼 실제로 정면에 바라봤을 때 이 프레임과 창짝이 프레임까지 겹쳐지니까 얘가 굉장히 두껍죠. 근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이 창틀에 보여지는 시각 정보를 최소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젤이라는 의미가 이 창틀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창틀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두께가 보통 60mm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보여지는 이 시각 정보를 12mm까지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이 없을 때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창틀을 목공으로 단열하면서 감싸서 일부러 프레임을 줄이는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LX는 어떻게 이 창호 프레임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제품은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샤시를 교체했을 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확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뭘 하죠? 다 철거하고 나서 이중 창호로 바꾸면서 주변을 확장된 공간에서 단열을 전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창호가 들어가고 나서 단열재를 치부하고 그리고 마감재를 붙이겠죠. LX에서 개발한 이 T자 형태의 프로파일이 합체돼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마감재를 딱 붙여서 시공하게 되면은 정면에서 창문을 바라봤을 때 12mm만 노출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밖을 바라볼 때 이게 개방감이 더 생기겠죠. 뷰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창짝도 87mm에서 73m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 프레임 60mm 그리고 창짝 87mm 요 합치면 얼마일까요? 147mm입니다. 그러니까 147mm로 인식되던 그 전체 창호의 프레임 자체가 이번에는 12mm, 73mm 더하니까 85mm로 줄어들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47mm가 요만합니다. 85mm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은 거죠.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 시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프레임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바라보는 시각 정보 자체를 줄여서 창밖에 이런 풍경 같은 것들을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뷰가 더 넓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창짝과 유리가 만났을 때 그 경계 지점에 실리콘을 보통 써줘. 아마 여러분들 집에 다 있을 거예요. 창문이 면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실리콘이 곰팡이가 좀 끼기도 하고 또 시각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이걸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 이번에 LX 하우시스에서는 이 실리콘을 아예 없앴어요.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까? 가스켓이라는 이 방식을 선택을 했대요. 결론적으로 실리콘 두께가 한 6mm, 7mm 정도 되는데 미세하지만 이것도 없앰으로 해서 밖을 더 잘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칭찬합니다. 제가 이 가스켓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가스켓은 결국에는 이제 기밀과 그 단열 요거를 충족시키려고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단열이 형성이 되려면 공기가 안 통하면 좋고 또 물이 통하지 않으면 좋겠죠. 이 가스켓이라고 하는 탄성 소재가 유리와 이 창짝과 결합되는 부분에 삽입됨으로써 물이나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도록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의문이 생겼어요. 샤워가 아무리 좋아도 외창에서는 비를 맞을 테고 내창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좀 덜 닫았을 때 결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혹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물이 고여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풀어놨더라고요. 이 튜브를 삽입해서 결로가 생기거나 물을 맞아도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창틀 부분을 흐르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창틀 자체가 2도 정도 경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창호보다 이 베젤리스 타입의 이 창호가 가격이 한 20%에서 25% 그래서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용될 만한 데가 있으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뷰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베젤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시각 정보를 줄이기 위한 되게 미니멀한 이런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창틀에 창짝이 움직이려면 기차 레일처럼 레일이 지나가야 돼요. 얘가 홈이 파지에 있어서 창짝이 레일에 딱 꽂혀야 되겠죠. 근데 반대편에 창문이 저기 닫히지 않는데도 레일이 노출돼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좀 지저분해졌어요. 먼지가 많이 앉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 캡을 만들어서 창이 움직이지 않는 다른 레일들은 먼지가 안 들어가고 이런 시각 정보들을 줄였는데 청소도 용이하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플랫 스트라이커, 플랫 윈드 클로저, 플랫 마감재, 히든 핸들 스토퍼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칭찬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창이 이게 비를 맞으면은 이 레일의 경사를 따라서 물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집에 창문 딱 열어보시면 그 프레임 하단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벌레가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고무 소재로 된 이런 뭐 캡을 끼워서 물도 나가지만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을 현재는 써왔었는데 얘가 창문을 좀 오래 열고 닫고 하시다 보면은 이 창짝에 걸려가지고 이탈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플랫 방충 배수캡을 이 프레임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딱 삽입하는 구조로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이 사용자 관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창호의 역사 그리고 뭐 기술의 변천사, 목적 그리고 트렌드까지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뭔가를 공부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인이기도 합니다. 창호의 트렌드는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돼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남은 숙제가 보여지는 프레임을 기능을 만족하면서 어떻게 시각 정보를 줄이고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만들까 그리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X 하우시스 같은 대기업에서 지금 이런 개발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무화 공간도 지하 2층에 무화 랩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공간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1대1로 모급도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지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연구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신제품 혹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차례 빡센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